굉장히 약간 이 저차원적인 질문들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네네. 안 물어 안 물어 보통은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싶은 부분들도 음, 궁금한 거라면 가리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일단 마음의 하세요. 준비를 조금 해주십사 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한 가지가 제가 그 지난번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네. 그리고 그걸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음, 그리고 새벽 달림에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자주 보는데 네.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은 네. 새벽 달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 버럭과 같은 맥락입니다. 할 음, 때 아이가 막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아이가 뭔가 이렇게 따라와 주지 않을 때 뭔가 약간 화가 나게 되고 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셨냐라고 했을 때 새벽달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뭐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다지 열심히 뭐 욕심을 좀 내려놨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럼 되겠구나. 막 들었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복귀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새벽달님이 일종의 뭐랄까 보통 사람보다 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역치가 좀 높은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새벽달님은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꾸준하게 뭐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달님 6종 세트가 막 있었고.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이거를 영어뿐만 아니라 6종 세트를 하려고 하면은 막 스트레스 그게 달할 것 같은데 이 말로만 들어도 근데 또 막 얘기 듣다 보면 굉장히 또 쉽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 중심축만 가져가면 된다. 뭐 과한 스트레스는 있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약간 다른 스트레스의 역치가 좀 다른 사람하고 보다 좀 높은 게 아닌가? 약간 오히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엄마의 버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에 대한 답을 두 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는 버럭의 이유를 한번 복기해봐라. 버럭의 이유를 한번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이제 조금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엄마도 뭐랄까 약간 바빠야 된다. 엄마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뭐 한 김에 나도 내 할 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약 정리를 잘하셔. 어, 근데 보세요. 이게 새벽 달림 같은 경우는 엄마도 바쁘다라고 하면은 그럼 너 그런 김에 그렇게 해라고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지 뭐 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 할 일이 있는데 너 이거 왜 빨리 안 해? 너가 지금 빨리 해야지 이게 내 그다음 내 할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버럭을 하게 돼요. 그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호에 대한 걸 봅시다. 2호가 지금 뭐, 8시에 영어 시작하기로 했는데 9시까지만 넷플릭스 보고 있어. 그럼, 뭐, 너, 그래라. 나는 뭐 내 할 일 하겠다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라면은, 야, 너 빨리 해서 해야지. 엄마가 지금 네가 8시부터 10시까지 해야지. 이제 엄마가 10시부터 12시까지 이걸 하는데, 너가 지금 안 하니까 내가 이거 못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 너 밖에 더 혼낼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제가 댓글도 얘기를 마저를 해드릴게요. 나왔어요. 예, 만약에 예. 그런 상황에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너 이 자리에 어, 안 와? 6시부터 엄마랑 어, 과외하기로 했지. 만약에 이렇게 응, 해서 얘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책상에 앉았다고 쳐요. 응, 응, 그러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응. 얘가 그, 보던 영화를 못 그죠. 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기고 난 진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영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앉힌 거잖아요. 내가 그쵸. 제 발로 가서 그 책상에 앉은 게 아니라. 이러면, 여러분들 중학생 무서운 거 모르시는가 본데, 이거 집어 던져요. 안 해. 안 할 거야. 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음. 저희 둘째가 음. 중학교 때 이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초등학교 1학년이 뭐예요? 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반항을 심하게 했고, 그러니까 아, 얘의 성질을, 비위를 건들면 음,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 없어요. 집중 음, 듣기도 못해, 시를 듣는 것도 음. 못해, 뭐 글자 한 줄도 못 써,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강한 아이가 있으면 이게 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컷 넷플릭스 보고 실컷 배드민턴 치고 와서 기어 들어왔을 때,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 이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음.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앉아야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기분 좋게.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억지로 그렇게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래서 내가 이겨서 6시에 얘를 책상에 앉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얘는 기분이 잡칠 대로 잡치는데. 집중도끼가 음,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음, 아무 소용이 없고, 관계만 음, 악화되고, 애는 이를 갈면서 엄마를 피해 다닐 거예요. 그건 음. 좀, 아, 조금만 돌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성향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네요. 아이 성향에 대한 이해가 이거는 있는 사실 거고,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래요. 억지로 뭘 하자고 끌어당기면 아무리 순환해도 아 진짜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음,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 격렬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음, 순둥이들은 표현은 안 하고 꾸역꾸역 뭘 하겠죠. 그런데 영혼 없이 하는 거죠. 영혼 없이. 그러다가 꾸역꾸역 음, 하다가 고3 때 터지거나 음, 고1 때 나 음, 학교 안 가 하고 터지거나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음. 화끈하게 하는 애가 차라리 나. 엄마가 빨리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이건 아닌 아, 거구나.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구나 이게. 음, 음. 아,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구나를 깨닫고, 아, 근데 듣고 보면은, 굉장히 이게, 지혜롭고, 사실 맞는 말인데, 이거를, 아, 그쵸.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음, 하셨잖아요. 그 음,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했다 그러시는데 결국엔 6종 음, 세트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 6종 세트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피아노는 학원에 가서 떨고 놓기만 하면 알아서 하는 거고 음, 특공무술도 체육관에 떨고 놓기만 하면은 어쨌든 한두 시간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 그 제가 관여하는 거는 방금 음, 말했던 것처럼 신문 스크랩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은 뭐 DVD 같은 경우에도 애들은 쉬는 시간이니까 기꺼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다 이 6종 세트를 뜯어보면 애들이 좀 기꺼이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약간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근데 신문 스크랩 음, 같은 경우에는 가끔 애가 꾀를 부리기도 하지만 음, 사실 이거 글 쓰는 거 해본 아이들은 음, 그 글 쓰는 것이 주는 힘을 음, 희미하게나마 무의식 음, 세계에서라도 느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엄청나게 거부하진 않거든요. 저희 둘째 아, 그렇게 뺀질거리는 애도 신문 스크랩은 되게 기꺼이 했어요. 아, 아, 아. 물론 해온 세월이 7년이 네. 돼서 그렇지만 지금 근데 잠시 이게 지난 라이브를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새벽달 6종 세트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새벽달 6종 세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새벽달님이 지난 라이브 진행할 때 뭐 영어 이렇게 애가 그 엄마표 못 따라올 때 뭐 스트레스나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영어는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이 다른 거를 이렇게 약간 중심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했던 것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피아노 연주하는 것, 그 다음에 DVD 보기, 글쓰기, 독서, 수학 문제 풀기,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근데 영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 6개를 우리가 새벽달 6종 세트로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명명을 해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DVD를 보면서 계속 특정 시에 노출하기, 그다음 글쓰기랑 독서 습관, 수학 문제 풀기, 그다음에 운동. 혹시 뭐 이 부분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새벽달님 유튜브 가셔가지고 지난 라이브 이 녹화본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구나.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를 깨닫고, 네. 어쨌든, 그러면 더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면은 된다. 그것이 버럭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 부분은 일단은 여기 더 질문을 사실 해봐도 이거는 네 뭔가 언어화 한다고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요 선에서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이제 그 선택하신 거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나 궁금합니다. 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본인이 글쓰기와 공부도 꾸준히 하셨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튜브 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활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원동력이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
혹은 또 질문에서는 육아하시면서 남편분이 도와주신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특히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어떤 뭔가 지원인 혹시 있지 않았나? 왜 나는 이렇게 하려면 힘든데 새벽 달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약간 요런 맥락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엄마표 영어뿐만 아니라 하시고 있는 이런 다양한 글쓰기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블로그, 뭐 유튜브, 지금 유튜브는 최근에 시작하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네,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음, 약간 공허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공허. 그러니까 공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 내가 애랑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음, 그런데 음, 저는 꼭 그걸 흔적으로 남겨야 조금 덜 공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이한테 읽어준 책 중에 대박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아이가 되게 기가 막힌 말을 했으면 그 어록도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블로그를 할 때가 워킹맘이었는데 사실 네, 워킹맘은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글 몇 자를 끄적거림으로써 이제 존재를 나타내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기록을 워낙에 대학교 때부터 기록하는 걸 어, 좋아했고 그러니까 기록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게 글 쓰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글 쓰는 게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글을 잘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애초에 전혀 1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맺지도 않고 단어만 나열해서 기록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록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쌓이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 애한테 책을 많이 읽어줬네. 내지는 뭐 애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었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번 한 달도 굉장히 알차게 지냈네. 뭐 나는 책을 또 이런 걸 읽었네. 뭐 이런 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큰 위로가 돼요. 저한테. 나 인생 헛살고 있지 않고 뭔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게 이 글이니까, 블로그 글이니까. 게다가 플러스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맨 처음엔 독자가 한 명이었지만 나중에는 뭐 10명으로 그러니까 댓글이 한 10개 정도 달리기 시작하고 그 재미가 또 되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내 글을 기다리고 내 글에 반응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사실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내 인생이 허황되지 않다. 공허하지 않다. 나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뭐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댓글을 통해서 이게 죽어있는 영상이 아니고 죽어있는 글이 아닌 살아있는 글로 바뀌잖아요. 그 재미 때문에 다음 영상도 만들고 다음 글도 쓰고 나 인치님들이랑 또 이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또 얘기하게 되고 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실 때 가족이나 어떤 남편분의 도움이 상당히 그런 부분도 좀 큰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도 근데 사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질문. 이게 잘못하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들으시고 야 새벽 달림은 이랬다는데 너도 좀 이렇게 해봐 막 이런 얘기가 가면 안 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그럴 필요 한데 없어요. 그래 저희 남편이 해낸 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날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저를 도와준 진짜요? 거예요. 집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 거의 저는 정말 독점 육아였어요. 그래서 그쵸? 실컷 책 읽어주고 음, 애들한테 시간을 쏟을 수가 있었죠. 오히려 저희 남편은 일찍 들어오면 나랑 놀아줘. 그러면서 애들 방에서 저를 끌어내기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저는 애들이랑 더 아 소통하고 진짜요? 싶은데.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새벽달림은 좀 타고난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다르시다는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 아까 댓글로도 새벽 달림 오늘 이렇게 라이브 하고도 내일 아침에 새벽 운동 할 거라고 막. 내일 토요일이라서 새벽에 안 일어나요? 아 진짜요? 늦잠 잘 거예요. 네.
어, 음, 근데 체력이 그럼 좀 남다르신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체력? 몸이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아,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 크게 아프거나, 막 골골골 아프거나 그런 적은 살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몸이 아픈 적은 없다.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면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절대 인정 이해하기로는. 안 하려고 그래, 막. 아, 근데 이게, 그렇구나. 일단은, 잠시만요. 저도 한번 소화를 좀 이거 해봐야 너무 돼서. 웃기다. 어떤 분이, 어, 맞아요. 진짜 애 아빠 있으면 그날 계획 무산됨. 막 이렇게. 그니까 막,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니까요. 참. 근데, 되게, 어떻게 그걸 다 하셨지? 그럼 이거 진짜 저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진짜, 그냥 우시셔도 되는데, 진짜 궁금해서요, 그래요. 음, 그러면은, 새벽달님은, 이게, 집에, 집, 그러니까 1호, 2호가 뭐, 어릴 때, 이제 한참 워킹맘일 때, 네. 집 청소 상태는 굉장히, 어땠나요? 집이 집 청소 상태. 깔끔했나요? 막 이게, 아니, 뭐라도 이게, 허점이 맞아. 없잖아요. 이게, 제가 가능한가? 그 어, 워킹맘 시절에 남편이랑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고 저는 집에 어, 오면 그 살림을 하기, 이거 머리 왜 이래. 집에 오면 살림을 하기보다 애 붙잡고 애랑 같이 이러고 이런 애를 관찰하고 있거나 아니면 애랑 책 어, 읽거나 막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애랑 딱 붙어서 떨어지질 어, 않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 상태는 좀 심각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 짜증을 버럭버럭, 그러니까 자주 짜증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음,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짜증을 내나 봤더니 집안이 어수선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퇴근하고 들어와도 그렇고 음, 주말에도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막 좀 심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음. 그때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그래, 너도 음. 일하고 나도 일하고, 똑같이 그니까, 피곤하게 퇴근해서 너는 소파에 앉아서 퍼져 있는데 나는 부엌으로 가서 또 밥을 짓고 애 음, 먹이고 또 설거지하고 이런 삶 참 끔찍하다. 이래서 음,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두 음, 번인가? 아주머니를 음, 썼어요. 도우미 이모를 음, 써서 음, 그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도 음, 짜증을 거의 안 내고, 그러니까 너무 음, 쾌적한 거예요. 집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음, 그렇게 한 1, 2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오, 근데 올해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사람까지 써가면서 내가 해야 되나 싶어서 올해는 못 썼는데 그래도, 음. 그때 되게 좋았다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댓글 중에 너무 궁금한 질문이었다. 정말 중요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질문 많은 댓글 막 예.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웃긴 질문 뭐냐면은, 밥은요 있었어요. 아, 밥은 어떻게 해? 네, 항상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식사를 해주실 필요는 없었겠네요, 그럼요. 그쵸. 남편은 거의 저녁에 먹고 들어오는 편이었고, 저는 어, 애들 밥 위주로 주로 해줬어요. 그래서 아, 애들 밥 하는 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남편만 음. 차리는, 남편 밥 차리는 게 진짜. 부담되는데, 애들 밥 차리는 거는 모르겠어요. 내 새끼라 그런가. 음. 그렇구나. 남편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없으면은 저녁 음, 식사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확 줄어요. 그런 그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댓글로도 남편 안 들어온다 그러면 미소가 막 지어진다고 막 그러고 맞아요. 난리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집안일을 줄여서 약간 전투력을 좀 축적한 거다, 막 이런 댓글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약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제가 사실은,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이거 아마 비슷한 어떤 그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또 워킹맘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해서, 사실 뭐 저는 뭐 워킹맘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집안일 사실 가끔 많이 안 하긴 하지만, 한 가지가 이제 그 최근에 저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회사를 나가려고 6시에 딱 일어났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설거지가 막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러면은, 그 아내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분유를 먹이려고 하면 분유통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당황을 하시겠다 싶어가지고, 아, 설거지를 조금 해서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설거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하니까 못 끊겠는 거예요. 근데 다 해서 음. 설거지를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 설거지를 다 하고 나니까 너무 막 진이 빠진 거죠. 이제 출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너무 갑자기 막 너무 서러운 거야. 아, 이게 뭔가 나의 삶은 어디 갔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하는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워킹맘 매일매일 그 직장과 이걸 다 병행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일종의 내 삶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괴로움? 내지는 어떤 힘듦? 이런 부분은 좀, 뭐, 없으셨나? 지금 막 댓글로 건조기 사세요. 난리 났어요. 건조기 사야겠어요. 예. 대표님 어쨌든, 미담 지금, 대표님 미담인가요? 아니요. 어쩌다 한 번. 이거는 보통 아내님께 설거지 하시고 주무시는데, 근데 그날만 지금 애가 막 엄청, 되게 예, 중요한 포인트를 음, 말씀해 주셨어요. 음. 어, 막 하면서 도대체 너무 뭐라 그러셨죠? 자괴감이 든다 그러셨나? 아까 뭐라 그러셨지? 음. 이거 설거지하면서 너무 삶이 힘들다, 지친다 삶이 이런 생각이 힘들다. 드셨다고 했잖아요. 어, 어, 그래서 미담이라고 했더니 지금 어쩌다 있는 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하니까 어. 더 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일상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아, 근데 오히려. 네, 그거 그냥 일상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있다는 것처럼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아, 하는 거죠, 뭐. 어. 음, 아, 삶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음, 그게 그렇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제가, 예. 저도 가사노동이 굉장히 음, 음. 약간 소모적이고, 그러니까 그니까요. 이게 이 노동이 굉장히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하고 나서도 힘은 드는데 표도 안 나고 막 되게 그니까요. 짜증나잖아요. 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음, 어, 예를 들어 반짝반짝 걸레질을 해서 바닥이 뽀송뽀송해진 그 느낌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리고 설거지를, 이렇게 쌓여있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도 다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음, 감정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생각을 음, 하게 됐나? 모르겠어요. 음, 제가 나이 들면서 제가 좀 바뀐 게 그거거든요. 젊었을 음, 때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집안 살림하려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그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음, 요즘에는 오히려 그렇게 약간 살림하면서 조금 음, 개운하다? 그리고 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내서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나도. 여러분들 힘들죠, 가사노동. 저 지금 막 댓글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지금 막 저보고 매일 해보시면은 뭐 괜찮아질 거라고 막 매일, 한 달 한번 해봐야겠네. 한 달 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거지도 음, 매일 하면은 그 음. 기쁨을 뇌가 찾아가나 봐. 얼마나 개운해. 아, 하나하나 아, 클리어하는 이 기쁨 어쩔 거야. 막 이렇게 되나 봐요. 저희 남편이 설거지를 되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되게 좋아해요. 지금 그런 아, 경지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아, 대표님도 좀 자주 한번 해보세요. 네. 생각보다 자괴감 그러니까요. 안 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것도 있다. 여기 어떤 음, 분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이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밥할 때도 그렇고,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항상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팟캐스트를 음, 듣는다거나,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시간을 내서 책상에 딱 음, 앉아서 팟캐스트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진 않잖아요. 사실. 너무 시간이 그쵸,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쵸. 어차피 해야 되는 설거지, 어차피 해야 되는 음, 빨래를 하면서 내가 듣고자 음, 하는 좋은 강의를 들었다든가 아니면은 음, 뭐 듣고자 하는 뭐 영어 인터뷰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됐다던가 아니면 음, 테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식의 방법도 있구나, 이런 식의 사고도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가는 그런 기쁨이 커서 스트레스가 덜했을 수도 있겠다. 음, 약간 그런 모든 살림의 학습화, 모든 살림, 왜, 뭐, 그쵸. 음, 인생 개조화, 뭐 이렇게 되면,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실천을 해보면서 조금 아, 지금 계속 잠깐만, 혹시 요거만. 해볼게요. 물소리 네네. 때문에 팟캐스트 소리 안 들리던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블루투스를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어요. 10년 전부터. 10년 전이 아니구나. 2011년도니까 한 네. 9년, 8년 전인가? 블루투스가 어, 있어야지 설거지 하실 때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블루투스 사실은 이어폰. 엄마표 영어나 이런 게 시간 내서 아이한테 뭐라고 할 때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뭔가 이렇게 정리가 확확확 돼야지 이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음. 막, 이게 정작 약간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는 시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빨리빨리 끝내고 아예 애 자기 전에 한번 책이라도 읽혀주고 자야 되는데 얘가 안 끝나. 막 그럴 때 아씨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약간 짜증 막 그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아, 어쨌든 그런 아, 네. 요령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 어, 다닐 때 애들이랑 같이 있는 어, 시간이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내가 어,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할 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죠. 평일에는 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말한 청소는 뭐냐면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월, 화, 수, 목, 금 안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음, 평상시에는 먼지가 굴러다녔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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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음, 기본적인 것만 정리했죠. 만약에 소파에 옷 같은 게 걸려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물건을 제자리에 음, 놓는 거 정도의 정리만 했지. 이렇게 음. 뽀득뽀득 이렇게 청소하는 거는 평일에는 올 스탑 안 했어요. 아, 음. 뭔가 타협점 찾긴 찾아야겠구나. 알겠어. 지금 댓글로 난리 났어. 댓글로 지금 막 블루투스 이어폰 공구하자 그러고, 우리 블루투스 이어폰 말고, 식기세척기 공구 어때? 식기세척기. 다 같이 식기세척기 참 좋을 것 같아. 제가 깨끗하게. 식기세척기 공구하면은 첫 번째로, 네, 구매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조금 궁금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 댓글로도 있었고 한데요. 다른 질문들이에요. 새벽달님은 이게 항상 나오는 질문들 중 하나인데, 영어 유치원 같은 부분들은 검토해보시거나 고려해보시거나 고민해보시거나 이런 부분들 따로 뭐 없으셨나요? 아, 저희 큰애는 영어 유치원을 음, 다녔어요, 1년. 음, 어, 1년, 예, 그거는 워낙에 저희 애가 6살 때까지 거의 영어 환경에 더 제가 올인한 상태라서 영어 유치원을 음, 다니면서 훨씬 더 애가 재미있어 했었고요. 영어 음, 유치원에 대한 편견은 없었어요. 다만, 음, 영어가 자유로운 아이들만 가야 음, 한다라는 정도의 음,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음,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집어넣는 것은 자살행위다. 별로 음,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있었고, 영어가 원어민처럼 편한 아이고, 그리고 그 영어 유치원의 교육 철학이 나랑 맞는다. 그리고 우리 음, 아이 성향과도 맞다. 그러면은 뭐, why not? 저는 보내도 음.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영어 유치원이 영어 실력을 어떤 향상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그런 환경이 영어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냥 그게 어떤 철학이나 이런 즐기는 것도 곳. 맞았을 음, 때, 음. 예, 예. 즐기면서 알겠습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음, 그런 상태면 음, 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럼 이호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희 애는 뭐, 저희 큰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다 일반 유치원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음, 큰애는 7살 때 그렇게 영어 유치원을 1년 다녔고, 작은 음, 애는 6살 때 유치원 이제 안 다닌다고, 음. 자퇴하겠다고. 그래서 집에서 저랑 같이 있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실제로 새벽 달님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지금 실제로 댓글로도 질문이 있었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 고민이에요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부탁을 드리면은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본인이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기를 추천해 주실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관점도 있으신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애가 영어가 음, 어느 정도는 편한 상태여야지 가면 좋지 않을까요? 정도밖에 음, 얘기를 못 하는 것 음,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음, 그 영어 유치원도 정말 뭐 백인 백색이잖아요. 너무 음, 다르잖아요. 음, 자칫하면은 아이의 정서나 음, 어떤 모국어에 대한 혐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음, 고려해서 음, 보내야죠. 음. 영어에 관련해서 어떤 그런
교육기관을 보냈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라면은, 이제 어떤 데들을 보냈고, 이제 어떤 판단이나 혹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보내셨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음, 제가 이제 뿌려준 걸 좀 쉽게 몰입해서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도 제가 던져주는 뭐 영자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저는 독해서 같은 것도 자꾸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독해서는 주로 찬반 토론하는 디베이트 형태의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있는 독해서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토플 교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업을 했는데 그거 큰애는 좀 잘 따라왔어요. 그리고 늘 원서를 읽고 있었고 DVD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가져가되 이제 그런 독해서나 어떤 디베이트 지문 같은 게 묶여져 있는 그런 학습서를 하나 골라서 그걸 가지고 스피킹 연습도 하고 라이팅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애는 한 번도 영어 학원을 보낸 적이 없는데 둘째는 그걸 하라고 했더니 당연히 안 하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은 어, 디베이트를 하는 학원을 한번 가보자. 음,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희 동네에 그 리터니들 많이 온다는 그런 학원, 유명한 학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하는 학원이었는데, 일주일에 2번 가고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영어로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음, 음, 그리고 그게 주된 커리큘럼이었고, 또 하나는 원서를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그 원서를 이제 챕터별로 이제 뭐 서머리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있었어요. 음, 음. 그리고 독해서를 하나 가지고 이걸 지지고 볶는데 저희 둘째가 여기에서 폭발한 거예요. 이 독해서를 어, 어떻게 지지고 볶냐면 이 독해서에 딸린 버케블러리 책이 있어요. 교재죠, 교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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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독해서 한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좀 낯선 단어가 20개다. 그러면은 음, 그 20개의 단어를 그러니까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째, definition. 음, 그 영어의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어를 넣어서 쓰여진 문장을 찾아서 옮겨 적기.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어를 넣어서 네가 영작하기. 음. 이게 숙제예요. 이거를 숙제예요, 그게? 하다가 이걸 하다가 어, 울더라고요. 짜증이 울만하네. 나면서 어 어, 도대체 이거 쓸데없는 거 왜 하고 있냐고. 왜냐면은 얘 입장에서는 다 아는 단어고 간혹 모르는 음, 단어가 뭐 한두 개 음, 있을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음, 단어인데 애 진을 빼놓는 거예요. 이 보캐블러리 음, 책이. 음,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아이가 이거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제가 음, 보기에도 아이가 다 아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음, 괴롭히듯이 집요하게 음, 자꾸 쓰라고 하는 거 좀 나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음. 초등학교 4학년이 얘는 얼마나 납득이 안 되겠냐. 힘은 그러니까, 힘대로 들고. 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그랬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이 숙제를 더 이상 하도록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이거 숙제 빼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어, 원장 선생님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 당연히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나죠. 다른 애들이 힘들게 힘들게 음, 그 숙제 다 해오는데. 그래서 음, 그럼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음, 이제 둘째한테 얘기했죠. 이거 숙제 안 해갈 수가 없대. 이 학원에 계속 다니려면 이 숙제를 견디면서 해야 돼. 이 음, 견디면서 할래? 아니면은 엄마랑 다시 집중 듣기 하고 원서 읽고 신문 스크랩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할래? 그랬더니 그거 하겠대요. 그래서 음, 다시 또 엄마표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둘째는 이렇게 약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너 음, 요즘 보니까 책 너무 안 읽어. 음, 그러면은 영어 도서관에 가서 책이라도 읽고 와라. 그래서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음, 그런 그 뭐죠? 와이즈 리더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음, 그런 데도 잠깐 보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둘째는 계속 손이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늘어져 있다 그러면 제가 학원으로 넣어보기도 하고. 음, 어, 아니면은 다시 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했죠. 네. 어. 그러면은 그렇게 학원 같은 걸 선택을 할 때는 뭔가 선택 기준 같은 것이 또 나름 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뭐 그냥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뭐 그 그 정도 학원을 수준의 뭔가 선택할 때는 가벼운 네네. 전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대로 보냈죠. 방금 말했던 아, 디베이트 학원도 제가 어,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 독해서랑 버케블러리 그 숙제 빼고. 그리고 아, 그 영어 도서관도
제가 추구하는 다독이 답이다. 아, 뭐 이걸 추구하는 그런 어, 학원이었기 때문에 음, 보냈죠. 네, 각각 그러면은, 디베이트 학원도 어떤 토론식의 어떤 수업 방식, 그다음에 네, 저는 다독, 어, 지식은 듣고, 다른 음,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말하는 음, 게 뭐 음,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음, 때문에 음, 디베이트 수업을 좋아해요. 저도 그런 음, 식으로 수업 많이 했었고.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의 엄마들이, 그러니까 책을 고를 때도 뭐 리뷰도 보고 여기저기 굉장히 그 조사들을 열심히 꼼꼼히 한 다음에 책을 고르듯이 학원 역시도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설명회도 가보고 막 그 정도까지 굉장히 뭐랄까 열과성을 다해서 음,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그냥 아, 학원은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학원은 보통 하시는지가 이게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음,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원이 그죠. 추구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거는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해도 어떤 식으로 수업하냐고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감이 음, 잡히죠.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1호랑 2호는 네. 이 보통 그러니까 게임이나 뭐 만화책 이런 거 요즘은 뭐 만화책보다는 유튜브가 더 많이 괴롭히는 그렇죠. 대상 네, 그 맞아요. 소스일 텐데 이런 쪽으로는 이제 새벽 달림을 힘들게 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큰애는 피아노를 어, 너무나, 피아노 치는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게임을 할 어, 시간이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어. 그래서 게임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 게임에 빠질 틈이 없었죠.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게임을 보통 애들보다는 즐기질 않아요. 별로 즐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이 오랫동안 게임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진짜. 둘째는 나이 차이가 벌써 5살이나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빨리 게임을 접했고, 어, 그래서 게임 좋아하죠. 근데 그래도 되게 어, 마냥 하진 않아요. 지금 어, 지난 방학 때부터 음, 금토일만 자기 게임하고 평일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화수목은. 음, 그 음, 약속 잘 지키고 있고, 오늘 음, 금요일이라서 학원 끝나자마자 와서 지금 2시간 한 음.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근데 금토일만 하고 통일을 안 하겠다라는 룰을 본인이 만든 룰이에요? 네. 아니면 뭔가, 저한테 어,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어,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데, 얘, 어, 엄마, 얘 이제부터 금토일만 게임하고 다른 평일에는 게임 안 하겠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 진짜 그 좋은 친구다. 친하게 지내라. 어, 그랬더니, 나도 그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너무 좋지. 그 정도의 어, 절제력은 갖추면 좋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 근데 자기가 제안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그게, 친구를 옆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 어, 저도 게임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어, 어,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수업이 6시인데 너 어, 언제까지 어, 넷플릭스 볼 거야? 지금 당장 안 와? 이런 식으로 소리 어, 질러서 그 자리에 앉힌 듯 아무 소용이 어, 없다고 어, 말했잖아요. 음, 게임도 음, 일단 음, 자기가 음, 게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나 음, 아니면은 친구랑 뭐 학교 끝나고 나서 5시부터 6시까지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게임을 하기로 음,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그걸 내가 깰 음,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아이가 이미 친구들이랑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제 앉아서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 지금 뭐 음, 하는 거야? 음, 숙제 먼저 해. 뭐 이런 식으로 음, 하면 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음, 얘는 친구와의 약속을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우선 바보가 된 게 너무 화가 나고 엄마가 앞뒤 아, 사정을 묻지 않고 무조건 숙제를 하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아마 숙제도 숙제하는 종이를 찢어버리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안 아, 삭힌다니까요. 일단 마음 네네. 먹은 게임은 해야 돼요. 하도록 내버려둬야 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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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구나. 결국 동네 분위기 합군. 근데 이거 무시 못해요. 왜냐면은 저희 민수 친구들은 네네.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할 공부를 하는 애들이긴 해요. 그렇구나. 친구의 영향이 커요. 체육관리 그러면은 그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체육관림도 뭔가 그런 흔히 말하는 학군이나 이런 어떤 교육 환경에 따라서 지역을 막 이동하시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나요? 아, 저는 어,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보면 대충 감 음, 잡으셨을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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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흘러가는 대로 해요. 누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듯이. 그, 어, 제가 신혼살림 시작한 데도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님 집이 평촌이어서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평촌에서 오랫동안 살고, 그러니까 제가 음, 선택한 게 아니라 음,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니까 제 몸이 거기로 그냥 간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광교로 이사 온 것도 음. 분양받은 아파트가 광교에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군을 갔으면 사실 광교로 오면 안 되거든요. 네네. 대치동을 가거나 분당을 가야지. 어, 아니면은 수지를 음, 가든가. 음, 네. 음, 그런데 저는 음. 음, 근데 그 사는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학군도 있지만, 뭐 남편분의 직장의 위치라든가, 뭐 요소들이 뭐 부모님 집이 위치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게 종합적으로 작용돼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고려 요소가 딱히 아니었던 뭐 뭔가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아다리가 잘 맞았던 아다리가 잘 그런 맞았던 부분인가요? 것 같아요. 다 지하철역이랑 아, 가까웠기 때문에 네. 강남까지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아, 평촌도 그렇고 강교도 어,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러니까 뭐 계획적으로 막 뭐 어디를 학교를 어딜 보내야 되니 막 이렇게 한다 막 이런 건 아니다. 네, 그냥 제가 뭐 흘러가는 억지로 애를 대로, 써서 한 적은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기승전 학군이란 말 굉장히, 네, 인상 깊네요. 이게 참, 이런 부분들도, 이거 있다는, 학군의 음, 영향을 언제 네, 많이 느끼냐면 고등학교 때 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고 음, 음, 수준이 음, 지역마다 격차가 너무 크고, 음, 음, 그래서 그런 건 있긴 음,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도 굉장히 저차원적인 질문인데, 저차원적 지금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막 약간 뭐 이제 학군 얘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게임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왔었는데, 그 또 말씀해 주셨던 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군이 좀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근데 그러면은 현재 그러니까 1호랑 2호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학교를 굉장히 멀리 다녔다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학교를 그럼 어디를 보내신 거고 그것도 또 어떤 연유나 이유 때문에 그런 뭐 부분이 있었는지 음, 이런 게 또 네.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서 구멍이 발견되네요. 제 책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아 진짜요? 어디 뭐냐면, 나왔어요 그 내용이? 어딘가 나왔어요. 진짜요? 아닌데? 저희가 일반 네네.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3 네. 때 7월 달에 갑자기 자기 예고 가겠다고, 피아노 전공하겠다고, 그래서 아, 입시를 치렀어요. 그래서 음. 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평창동에 있는 멀리 떨어진. 예고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그러면은 본인이 이 대중교통을 타고, 네. 광역버스 아, 타고 명동까지 갔다가 명동에서 또 버스 타고 평창동까지 갔죠. 그럼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네네네. 네. 다녔던 거예요? 고생이 그러면은, 많았어요. 네. 그러네요. 거의 나가는 시간이 막 새벽에 새벽 나가서, 5시 40분에는 나가야지 차가 안 네, 막히고 도착할 수 있어서 네, 그렇게 갔죠. 네네. 음. 그러면은 그 학교 끝나고의 일과들은 보통 그 루틴이 어떻게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되나요? 와서 이제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랬죠. 네. 바로 집에 네. 와가지고, 예고는 야자 이런 게 음, 없거든요. 왜냐면 각자 레슨 음, 받으러 가야 되고 연습해야 되니까 음, 음, 그냥 한 4시면 수업이 다 끝나서 이제 음, 집에 오면은 음, 6시, 7시 음, 그랬죠. 음. 저녁 먹고 이제 그러면은 연습하고 새벽 공부하고. 달님은 그 아이가 그렇게 예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약간 특별한 갈등이나 뭔가 고민 없이 너가 하고 싶은 거라면 이렇게 존중한다.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그것도 뭔가 예. 아까 그 버럭하고 욱하는 마음이랑 비슷하죠.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어, 참담했죠. 피아노를 전공한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막 그래서 좀 뜯어 음, 말리고 싶었는데
음, 이미 애가 마음이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어졌더라고요. 음, 예고로. 음, 음, 마치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애들이랑 5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할 거야 하고 마음을 음, 확고하게 정했던 둘째처럼. 근데 이런 상태면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음, 설득이 안 돼요. 그냥 음, 얘가 마음이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냥 음, 어, 지지해주고, 그래 엄마는 이 분야를 잘 모르는데 그럼 네가 잘 음, 선택해서 음, 교수님이고 뭐고 음, 곡이고 잘 선택해서 음, 해라. 그 정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음, 그렇구나. 근데 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좋게 흘렀네요. 그 이후에 열심히 학교 네, 다니고 네, 네. 원하는 전공도 선택할 수 있었고. 음. 아, 그러면 2호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제 고등학교나 혹은 이후 진로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 혹은 새벽 달림의 생각 뭐 이런 부분이 또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있는 지금 그냥 뭐, 지켜보고 있어요. 어, 어, 얘야말로 자기 음, 스스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생각으로 음,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말의 음, 영향은 크게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네가 음,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제가 걔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애들도 별로 음,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엄마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고 지금 완전 다른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렇죠. 특정 직업군을 제가 툭 쳐서 애한테 힌트를 주거나 내지는 뭐 약간 네가 이거 하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흘리면 음, 어, 저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잘 음. 못하겠어요.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까지 아니에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네, 어떡해요? 뭐 궁금한 거 다 질문 제대로 그러게요. 못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래도 지혜로우신 분들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사실 새벽달님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뭐, 계속 또, 네, 질문을 근데 되게 답변을 잘,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보면은,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한번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답변을 듣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네. 참고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주신 감사합니다, 분들 너무너무 여러분. 늦은 감사드리고요. 시간까지 고생 네, 많으셨어요. 어서 주무세요. 네, 네,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